그 조국 대표가 이제 다음 주에 출마지를 진짜 무슨 결정했어요. 어디예요? 하남에 하나. 하남갑. 어제랑 그저께 조국혁신당에서 의뢰해가지고 네, 여론조사까지 돌렸어요. 아 진짜요? 하남갑 선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럼 민주당 후보 정청래 대표는 지금 나 민주당 모든 지역에 후보 내겠다 이랬거든요. 근데 제가 얘기 듣기로는 어느 정도 좀 단독 공천, 연합 공천을 하기 위해서 물밑 작업이 아주 잘 이루어지고 있다. 뭐 그런 얘기까지 들었거든요. 아니 근데 정청래 대표 오늘 재보선 모든 지역에 후보를 내겠다고 원론적인 했는데? 얘기죠. 원론적인 얘기. 근데 이제 어제 김영진 인재영입위 부위원장도 네. 아유 조국혁신당하고 선거연대 해야 된다. 그런 얘기도 했었고 황희 그 재보궐선거 네, 전략공천관리위원장 위원장 있잖아요. 그분이 의지가 되게 강해요. 그래서 이건 해야 된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투트랙으로 역할 분담이 하는 것이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추미애 의원이 워낙 거기서 세게 활동했기 때문에 네. 누가 거기서 활동할 생각을 하지 못했어. 없어 지금 민주당에서 지금 내보낼 사람이. 그런데 다른 지역은 다 민주당에서 뭐 2명, 3명 경쟁자들이 있잖아요. 네. 여기는 없어가지고 여기 정도는 조국 대표에게 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연합 공천이라고 하면은 같이 경선을 해가지고 내는 건가요? 아니면은 낸 다음에 단일화를 하는 거? 안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출마자가 없어 지금 민주당에. 예를 하나 들면은 민주당 조국혁신당에서 여론조사를 누구랑 돌렸냐면 네. 전 하남시장 김상호 그 사람을 민주당 후보로 넣었어요. 그렇게 돌렸다고. 그만큼 이 지역에 출마로 오르내리고 있는 사람조차도 지금 현재 없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민주당에서 만약에 아주 이제 약체 후보를 그러니까 후보 다 낸다고 했으니까 만약에 약체 후보를 낸다고 하면 그래도 워낙 대통령에 대한 네. 긍정평가가 높고 민주당에 대한 인기가 높잖아요. 아무리 약체라고 해도 기본 나오지 않을까요? 그렇죠. 기본 한 30%는 나오지 않을까? 그럼 국민의힘도 후보가 나온다. 그러면 3자에서 네. 그렇게 되면 유리한 게 누구예요? 국민의 후보가 누군지 봐야 될 것 같아요. 국민이 누군지 압니다. 이용 예. 꽃잎을 입에 물고 이용임. 이용 전 의원, 윤석열 호위무사 이용 전 의원 그 사람 출력합니다. 나오면 이제 그냥 네. 뭐 민주당 아니면 조국혁신당 이 두 분이 싸워도 이기겠다. 제가 대충 취재를 했는데 당협위원장 그 활동 엄청 열심히 했고 뭐 학교 민원 뭐 이런 것들 막 여기저기 민원을 많이 하면서 했기 때문에 이용 전 의원의 공천을 주지 않을 명분이 없다라는 것 자체가 국민의힘 지도부의 생각이에요. 윤 어게인 세력들이 또 그 사람들 또 챙기는 거예요. 아마 조국 대표도 이용 전 의원이 나올 걸 알고 하남갑을 선택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평택 같은 경우에 이제 유이동 의원이 아마 나오게 될 텐데 그렇게 되면은 거기보다는 이제 이용 전 의원이 좀 편하긴 하죠. 또 평택은 또 민주당 후보들이 나갈 네. 분들이 좀 더 몇 분이 있고 하니까 근데 하나만 나갈 것 같아요. 그러면 민주당하고 이제 조국혁신당하고 연합공천 제가 어제까지 얘기 들은 네. 거는 네. 물밑에서 네. 그러한 작업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라고까지 들었어요. 근데 그게 말이 연합공천이지 민주당이 그냥 포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겠죠. 결국에는 그게 정청래 대표가 생각하는 8월달 전당대회 아니면 그 이후에 네.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이런 부분까지 염두에 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기싸움이죠. 이렇게 되면은 몸이 다른 사람이 누구겠어요. 조국 대표란 말이에요. 뭐라고? 민주당에서 다 낸다고? 잠깐 정청래 대표님 잠깐 좀 만납시다. 또 왜 그래? 다 얘기 잘 되고 있었는데 그러면은 당신 그럼 어떻게 할 거야? 내 편 들어줄 거야? 어떻게 할래? 뭐 이렇게 거래할 수 있겠죠. 오늘 제가 그 김재현 기자가 이제 외화 벌러 간 방송을 들으면서 이제 회사로 오는데 그러면 외화 벌면은 여기다가 어디 모금함에 넣어놓고 아니죠. 다 나눴습니까? 아니죠. 회사에서 저희한테 지원을 안 해줘가지고. 그렇군요. 저한테 오는 것도 없고. 근데 김재현 기자께서 그러더라고요. 정청래 대표가 이제 모든 지역구에 후보를 내겠다라고 했잖아요. 네. 그걸 이제 얘기하는데 김재현 기자가 하는 말이 근데 그게 왜 기사가 됩니까? 여당이 모든 지역구에 후보를 내겠다는 게 왜 기사가 되는 거죠? 오히려 안 내겠다고 하는 게 기사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얘기했는데 그거 자체가 되게 역시 우리 김정현 취재 잘한다. 날카롭다. 그거 하나 포인트가 있었고 또 하나는 김정현 기자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후보를 낸다라는 표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 단일화를 한다 안 한다.
뭐 이런 표현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야 뭔가 이게 그 후보를 냈지만 단일화를 하면 어쨌든 간에 의미가 없는 얘기잖아요. 그럼 단일화를 할지 말지 뭐 그런 거에 대한 의견을 정확하게 표력을 할 필요가 있는데 김정은 기자 그거를 이제 정청래 대표가 안 했다라는 지적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원론적인 얘기고 붙이기 붙을 수 있는 얘기다. 저도 그리고 하남갑이 처음에 딱 떠올랐을 때 드는 생각이 하남갑이 원래 국민의힘이 유리한 지역입니다. 국민의힘이 굉장히 유리한 지역이고 그 공천에서도 그것 때문에 이제 이창근, 이용 많이 다퉜었고 근데 그러니까 이제 조국 대표가 상대적으로 국민의힘이 유리한 지역을 고르게 되면은 민주당이나 자기 민주당의 양보를 요구하거나 혹은 연합 공천이라거나 혹은 무공천의 명분을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한동훈 전 대표 이제 부산 북갑 갈 걸로 보시죠? 안 간다고 얘기할 수가 없죠. 왜냐면 네. 거기 가서 사진 찍고 네. 거기 당협위원장 서병수 만나고 거기서 거주할 집 계약까지 하고 알아보러 다니고 근데 집 계약했어요? 아니 알아보러 다니고 네. 그거 안 나간다고 뭐 거기 그러면 사직구장 야구 보러 그러면 주말에 네, 가려고 거기 그렇죠. 집 구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저 롯데 정도면은- 자이언츠 저기 입었으면 최동원 선수 네. 이 운동복 입었으면 나가는 거죠 부산으로. 그냥 100% 나간다고 봐야 될 거예요. 네. 왜냐면 2주 전부터 얘기를 하더라고요. 부산 북구 갑으로 나갈 수밖에 없을 것 같다. 그런 얘기를 계속 들어가지고. 근데 오늘 한동훈 전 대표가 근데 이런 얘기를 했는데 조국도 하정우도 왜 나를 피하냐. 근데 이런 정리가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게 어떤 의식의 흐름에 따라서 이런 멘트가 나오는 걸까?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냥 국민의힘 보수 쪽 사람들은 난가병이 있다니까요. 근데 나니까 이게 사람들이 나를 피하는구나. 피한다. 자기중심 세계관이 있는 거예요. 저 몰랐는데 그런 말을 했나요? 그랬다고 워딩이 합니다. 뭐예요? 그러니까 이게 CBS하고 이제 전화 인터뷰를 한 거예요. 네. 그래서 부산 북갑 출마와 관련해서 이게 아직 보궐선거 여부도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건 뭐 시민들한테는 예의가 아닌데 근데 제가 부산에 자주 가지 않냐? 내려가면 뵙겠다. 자주 가겠다. 아니 근데 그리고 왜 이렇게 저만 가면 조국 대표도 그렇고 하정우 수석도 그렇고 다들 피하나요? 근데 약간 좀 그런 생각이 드는 게 본인이 출마 선언을 안 했는데 누가 피했다는 거죠? 그냥 출마 선언을 했다고 봐야지. 발걸음을 보라고 그쵸. 했잖아요. 그쵸. 저는- 발걸음은 지금 맞아, 부산에 그 가 말은 있잖아. 진리입니다. 그쵸. 입은 나 입 말고 발을 봐야 된다. 아직은 뭐 내가 출마 선언 안 했는데요. 근데 발은 거기가 있어. 근데 네. 본인도 하남으로 갈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 그 자신이 안 오히려 본인도 하남 갑을 갈 수 있는 거잖아요. 못 그러니까 이거예요. 딱 분리해서 이제 안 돼. 내 중심으로 이제 돌아가는. 네. 네. 그러니까 약간 이제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 부분을 지적을 하는 거죠. 영남 지역 특히 이제 부산 가려고 하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는데 네. 2024년 비대위원장으로 전국을 다녀보니까 네. 부산에서의 반응 음. 제일 좋았다라는 거예요. 음. 그 본인이 네. 정말 대여서서 뺏기는 거였는데 본인이 한 속으로 막았다. 네. 이거 다 내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2030년 대선 후보로 가려면 확고한 지역적인 기반이 있어야 된다. 대구 경북은 그렇게 하기에는 좀 적절하지가 않은 것 같다. 근데 부울경 특히 부산 같은 경우에는 좀 장동혁 대표라든지 국민의힘이 잘못했다라고 꾸준히 지금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 그러면 그 합리적인 보수 세력들이 결국에는 국민의힘 후보보다는 나를 찍을 것이다. 그래서 나의 당선 가능성이 높다. 그런 판단도 있는 거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북구 갑 같은 경우에 아까 제가 득표율 말씀드렸지만은 그러면 한 20% 정도는 20%에 30% 정도는 민주당도 찍을 수 있고 국민의힘도 원래 국민의힘을 지지를 하는데 민주당도 찍을 수 있는 분이라는 거잖아요. 그럼요. 그 분들이라는 거잖아요. 약간 그런 점도 그러면은 국민의힘에 대한 완전 그러니까 꼴통 지지층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은 그분들은 한동훈 전 대표를 뽑을 수 있다라는 계산을 좀 내린 게 아닌가 특히 이제 싶기도 해요. 영남권 같은 경우에 이런 경우가 있어요. 보수의 미래라든지 지도자가 될 사람들은 살려준다. 그래도 찍어주고 키워준다. 그러한 분위기들도 있기 때문에 저는 나가면은 하정우 수석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한동훈 대표가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동탄 모델인 것 같아요. 국민의힘 후보 18%, 민주당 후보 한 39%, 그 다음에 이준석 42%, 43%. 그 정도 수준으로 해서 결국에는 결정나지 않을까. 그럼 저도 오늘 이제 당권파 분들 얘기를 오늘 좀 듣고 왔는데 거기 박민식 전 의원이 계속 하고 계시잖아요. 네, 준대요. 네,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준다라고 확정적으로 얘기하지 않지만 뭐 김민수 최고위원 차출 이런 것들 약간 조금 아니에요? 약간 좀 내려놓는 느낌도 좀 있었어요. 근데 뭐 완전히
완전히 핵심에 있는 분은 아니라 가지고 어. 그럼 박민식 그냥 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특히나 그 최근 여론조사에서 좀 잘 나온 게 하나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거가 좀 근거가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아니 나갈 가능성 많죠. 뭐 나간다면 나간다면. 의원이. 공격받을 포인트가 많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떠날 때 상당히 정떼고 떠났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름이 워낙 이제 그 지역에서 알려져 있으니까 그 여론조사에서는 가장 좀 높게 나온 것이 아닌가. 조국 대표가 제일 높게 나오고 그 다음에 보수 쪽에서는 네. 방식이 두 번째로 높게 나왔잖아요. 그런 것을 보면 그냥 인지도가 아니었느냐. 근데 예를 들면은 공격할 포인트가 너무 많잖아요. 분당에서 20년 뼈를 먹는 저 박민식 그랬다가 강서 가려고 해 영등포 갔다가 막 강서 갔죠.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행보에 대해서 부산 사람들 별로 안 좋아해요. 왔다 갔다 하는 거. 기질이 있어, 기질이. 사나이가 말이야. 그냥 한번 하려면 그냥 해야지. 먹고 이런 기질이 있거든. 그래서 박민식 어느 정도에 나오겠죠, 당연히. 근데 15에서 20, 그 사이로 20 이하로 묶을 수만 있으면 한동훈 대표에게는 기회가 있다. 그러면 하정우 수석은 나가면 안 되는 거네요. 어. 근데 하정우 수석이 아니면 도저히 그것도 못 받는다. 뚫어볼 저희가 뭘 없다. 해볼 만한 사람이